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인도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즈를 먹으면 채식주의자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답이고요. 인도는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인도 채식주의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에서의 채식주의자는 일단 성분을 기준으로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를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먹는 사람이 음식의 성분이 동물로부터 왔느냐, 식물로부터 왔느냐의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것 같고요.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관에서 사람들이 채식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아무래도 윤리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동물이 같은 조건으로 태어나는데 인간이 좀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사육해서 도살하고 음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윤리적으로 되게 위반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런 동물 학대를 양심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어서 나는 육식을 하지 않겠다. 이런 로직으로 채식주의자가 생겨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인도는 좀 다른 것이 종교와 관련돼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음식을 만들 때 어떤 다른 생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요. 이것을 종교적으로 업보를 쌓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힌두교의 교리에는 사람들이 다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이 삶이 끝이 나지 않는 건데 전생, 이생, 후생에서 살면서 육식을 하면 다른 생물들을 죽이게 되고 그게 업보로 쌓여서 결국은 윤회의 수준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결국은 동물로 태어난다거나 곤충 같은 벌레로 태어난다든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도 채식주의자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인도에 오시면 인도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베지테리언은 자기네 다 베지라고 불러요. 줄여서. 그리고 난 베지테리언은 난베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베지 난베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인도 사람들은 몇 프로나 채식주의자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공식적인 인도 통계에 의하면 인도 전 인구의 40%가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특별하게 북서쪽에 있는 구자랏, 라자스탄, 펀잡 이쪽에 있는 지역의 주들이 국민들의 한 70% 이상이 채식주의자를 돼 있어요. 반면에 남쪽과 아셈이 있는 동쪽 지역은 거의 채식주의자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인디아해와 아랍해에 붙어 있는 인근 해산물 지역은 아무래도 좀 채식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전통의 공산당이 집권하는 지역 그리고 무슬림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에는 채식주의자가 없어요. 거의. 이 채식주의는 힌두교와 불교로부터 유래된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북서쪽에 있는 이 세 개 주는 전통의 힌두교의 발상지이자 제인교라고 하는 또 불교와 아주 비슷한 종교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인도 채식주의의 종류를 보면은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총 네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해도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베지테리언이 있고요. 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베지 중에서도 극단적인 채식주의자가 있는데 그걸 퓨어 베지라고 합니다. 퓨어 베지가 있고 그다음에 남베지 육식주의자죠. 근데 이 베지와 남베지 사이에 중간 영역이 있는데 여기를 액이라고 합니다. 각 채식주의자 종류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베지란 유제품을 포함하는 채식주의자인데
제일 앞장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인도는 채식주의의 기본이 성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이 음식을 먹는데 어떤 다른 생물의 죽임이나 살생이 발생했는가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소가 제공하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소가 우유를 준다고 해도 소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동물의 다른 희생이 없기 때문에 우유와 치즈, 버터 같은 유제품은 채식주의의 음식으로 포함이 됩니다. 인도에서는. 그래서 인도에서의 베지란 바로 이 유제품을 먹을 수 있는 채식주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퓨어 베지란 뭐냐 하면 언더그로잉을 포함하지 않는 극단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생물의 살생을 막는 것이 채식주의의 종교적인 의미다 하면 그것을 동물이 아니라 식물에까지 확대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늘이나 양파, 당근, 감자 같은 흙 속에서, 땅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이걸 먹지 않고 다음에 심으면 또 다른 생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요리해서 먹어버리면 그 생물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살생을 식물에까지 포함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퓨어베지입니다. 그래서 이 퓨어베지가 말하는 언더그로잉이라는 건 땅 속에 심으면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되는 식물들, 그걸 총칭해서 언더그로잉이라고 합니다. 마늘, 뭐 당근, 양파, 감자, 고구마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요. 이 퓨어베지는 이런 식물의 부분들도 언더그로잉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뭘 먹고 사느냐 하면은 보통 식물의 줄기나 잎사귀, 뭐 꽃, 열매 이런 것들은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 식물 전체가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부분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순수 퓨어 베지테리언이고요. 이 종교는 대부분 불교와 비슷한 제인교라는 교리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퓨어 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구자랏, 라자스탄, 펀잡 이쪽에 북서쪽에 사막 기후 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에기테리언이라는 이 에기는요. 계란까지는 육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채식주의자를 에기테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인도에서는 에기라고 부르고요. 그림에 보시면 에기테리언 카페가 있어요. 인도에는. 그 계란까지 먹을 수 있는 채식주의자 식당입니다. 이 에기테리언에 대해서는 인도에서도 이 에기테리언이 과연 채식주의자냐 아니면 육식주의자냐라는 논쟁이 있어요. 서로가 악유가 있어요. 일단은 육식주의자 의견은 이렇습니다. 계란은 먹지 않고 놔두면 다음에 닭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으로 봐야 되고 계란을 먹는 건 다른 동물의 살생을 유발한다. 그래서 계란을 먹는 에기테리언은 육식주의자이다라고 하는 논리이고요. 반면에 채식주의자는 사실은 요즘에 판매되는 계란은 그 다음 닭으로 태어날 수 있는 수정란은 거의 없고 다 무수정란이기 때문에 이걸 먹는다고 해서 다른 생물을 죽인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뭐 계란이 다 무수정란 상태로 태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소가 우유를 주듯이 닭이 주는 우유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계란도 결국은 채식주의에 포함이 된다. 이것이 바로 에기테리언의 논리고 에기테리언이 채식주의에 들어간다라는 논리거든요. 이 부분은 서로가 상당히 악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의 경계선에 있는 채식주의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그래도 에기테리언은 채식주의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서 남베이지라는 것은 또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인도에서는 해산물, 치킨, 그리고 머턴을 먹을 수 있는 부류를 이제 육식주의자, 난베지라고 하는데요. 머턴은 화면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염소예요. 이 인도에서 난베지라고 하더라도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지는 않습니다. 일단 힌두교에서는 소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를 파는 식당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인도 국민의 20%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힌두교도가 돼지고기를 먹는 걸 또 용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대부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말하는 남베지란 해산물과 치킨 그리고 머튼 정도를 먹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도 채식주의자의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건 정부가 정해놓은 마크예요. 모든 식자재에 대해서 이 마크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베지 녹색 점을 찍고요. 남베지는 빨간 점을 찍습니다. 왼쪽에 보면 펀잡 지역에 있는 시크 교도들이 채식을 하는 모습이고요. 바나나 잎에 먹는 모든 것이 식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남쪽 지방의 남베지 분들이 이제 그 비르얀이라는 인도식 볶음밥을 먹는 건데 치킨 다리를 올려서 먹는 장면이고요. 인도에 파는 뭐 과자류부터 커피 성분까지 모든 식자재는 그 표면에 보시면 녹색 점이 찍혀 있으면 이건 식물성으로 만든 채식주의자 음식이라는 뜻이고 빨간 점이 있으면 남베지용이다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코카콜라 병에도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인도 채식주의 식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도의 식당은 퓨어 베지는 어차피 감자, 고구마, 당근, 마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식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퓨어 베지라고 되어 있으면 오로지 퓨어 베지 식당만 되는 거고요. 이 표시가 없는 보통 인도 식당들은 베지테리안 메뉴도 제공하고 난 베지 메뉴도 제공하는 모두 다 가능한 그런 식당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대표적인 인도 메뉴판인데요. 인도 메뉴판은 모든 메뉴가 색깔을 녹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녹색은 베지 메뉴고요. 난 베지는 빨간색이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인도 식당 가면 녹색은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먹으면 힘들어요. 맛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난 베지 메뉴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인이 싫어하는 한국 선물을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인도인들에게 먹는 걸 선물하는 건 큰 신뢰입니다. 그 사람이 육식주의자라고 할지라도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이 가져오는 음식물들이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출장자분들은 오셔가지고 인삼차를 주는데 이것도 안 먹어요. 1년 뒤에 가보면 그 인삼차가 그분 책상 뒤에 있는 캐비넷에 장식용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전시가 돼 있어요. 이건 남자 몸에 좋은데 왜 안 먹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분을 알 수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건 뭐 한국의 약과나 떡, 뭐 양갱, 과자, 김치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인들한테 출장 선물로 먹는 걸 가져오는 건 상당히 인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황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도인이 좋아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전자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후진국이다 보니까 싸고 저렴하고 성능 좋은 전자제품 별로 없는데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전자제품은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블루투스 스피커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인도 출장 오실 때 좋은 선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